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우주 깊은 곳에서 방문객이 기록한 가장 선명한 이미지, 즉 유럽 우주국 ESA, 이 관찰한 성간 물체 3I 아틀라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동안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뭔가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I 에트러스의 궤적은 1977년에 많은 사람들이 외계 접촉 시도 가능성으로 간주했던 그 신비한 전송인 유명한 와우 신호가 감지된 정확한 지점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교차합니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존재를 알기 오래전에 작성된 계획인가? 이 개체의 동작은 알려진 물리 법칙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답을 요구하는 바로 그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주국인 나사는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나요?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모든 것은 우주의 진공보다 더 두껍게 느껴지는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전체 행성은 비정상적인 속도로 태양계를 횡단하는 몸체인 3I 에트러스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나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사의 망원경은 제임즈 웨브 우주 망원경이 감지한 삼곡선 궤도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화학 조성을 통해 물체의 성간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알려진 어떤 혜성이나 소행성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도가 중단됐다. 2025년 10월 7일, 모든 나사 통신 채널이 설명 없이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ESA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엑소마우즈 트레이스 게스 오어비터와 마우즈 익스프레스 탐사선에서 얻은 일련의 이미지를 통해 그는 지금까지 3I 에트러스의 가장 선명한 시야를 포착했습니다. 화성 궤도를 돌며 이러한 유형의 관측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이 선박은 능력의 한계까지 수정되었습니다. 즉, 노출 시간이 변경되고 광학 시스템이 다시 프로그래밍 되었으며 안테나가 평소보다 10만 배 더 어두운 물체를 포착하도록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관제센터 화면에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났을 때 침묵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 앞에 빛나는 구체가 나타났고 그 주위에는 생명력을 갖고 빛나는 듯한 안개가 맴돌았습니다. 햇빛을 반사한 것이 아니라 방출했습니다. ESA는 즉시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예상치 못한 조명 동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나사는 디지털 지도에서 사라졌다. 화성 정찰 궤도선에 탑재된 하야라이시 카메라가 데이터 전송을 중단했습니다. 성명도, 보도 자료도, 업데이트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임시 폐쇄론이 나왔지만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ESA는 각 파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과학자와 시민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반면에 나사는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일한 미스터리에 직면하는 두 가지 반대 방식.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나사가 정전전의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퍼서비런스 탐사선은 화성 하늘을 가로지르는 야른 흔적을 포착했는데 분명히 3I 에트러스가 접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관찰 결과는 확인됐으나 고해상도 버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야라이시가 전례 없는 선명도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ESA가 사진을 공개하자마자 나사의 신호가 멈췄습니다. 한편 ESA의 공개 데이터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정보의 줄 사이에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인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I 에트러스의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우주 암석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오래되고 계획되고 의식이 있는 무언가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까? 천문학자들은 3I 에트러스의 궤도를 계획할 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간 공간에서 폭발하는 모든 물체는 순서나 정렬 없이 임의의 경로를 따라 태양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알려진 모든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3I 에트러스의 승차감은 불규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밀한 디자인을 따르는 것 같았다. 그 궤적은 태양의 모든 행성이 공전하는 야른 띄인 황도면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경사각은 4.89도에 불과해 편차가 너무 작아서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1%도 안 된다. 이전에 어떤 성간 방문자도 오뮤어뮤어나 보리소프 모두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관측소가 데이터를 분석함에 따라 훨씬 더 혼란스러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 물체는 순전히 우연히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는 세 세계인 화성, 금성, 목성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의 경로는 거의 안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성에 접근하는 동안 3I 에트러스는 예스의 탐사선의 시야가 가장 좋은 순간인 1800만 마일이 조금 넘는 거리를 횡단했습니다. 몇 주 후, 금성 앞을 지나는 것은 지상 망원경의 최적 각도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목성의 거대한 중력장은 가능한 중력 보조 기동으로 태양을 향해 추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렬되었습니다. 1년의 우주적 우연의 일치,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요? 한 연구원은 이를 완벽한 비행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계산을 더 많이 조사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3I 에트러스가 별들 사이의 심연에서 왔다면 기하학적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경로를 따라 어떻게 우리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의 최첨단 탐사선이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일부 전문가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축적된 중력 효과, 즉 근처 별에서 나오는 빛, 은하먼지 또는 분자 구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조차도 관찰된 정확성의 정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러한 정렬이 무작위로 발생할 확률은 1만 분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차적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그 궤적이 자연 물리학 이상의 결과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ESA가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했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포럼과 네트워크에서 열성팬과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3I 에트러스의 궤도를 추적하여 마치 물체가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르는 것처럼 행성을 연결하는 완벽한 선을 그렸습니다. 헤드라인에서는 이를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궤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측정 결과에 따르면 물체는 정확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가속도 하고 있었습니다. 미묘하지만 일정한 이 가속은 어떤 혜성이나 소행성도 보여준 적이 없는 행동, 즉 속도, 반사광 및 구성의 변화를 드러낼 것입니다. 2025년 7월에 촬영된 허블 우주 망원경 이미지에 따르면 3I 아틀라스의 핵은 직경이 320m에서 5.6km 사이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알려진 대부분의 혜성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크기와 움직임을 결합할 때 뭔가 수수께끼가 드러났습니다.
가스와 먼지를 방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혜성의 특징적인 흔들림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출된 증기제트는 코어의 궤적을 약간 변경하는 작은 추진제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속도가 너무 작아서 과학자들은 그 질량이 거대하고 그러한 힘에 저항할 만큼 커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는 330억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설명 없이 가속되는 완벽하게 정렬된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입니다. 3I 애트러스는 더 이상 천문학적 호기심이 아니며 인간 이해에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기가 3I 애트러스를 계속 관찰하면서 더욱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빛을 반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편광 데이터를 통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동작이 드러났습니다. 물체는 극단적인 음의 편광을 보여 6, 7도의 위상각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77%에 가깝습니다. 태양계의 어떤 혜성도 비슷한 값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상한 광학적 반응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암시했습니다. 표면을 덮고 있는 먼지나 얼음 알갱이는 알려진 어떤 물체와도 완전히 다른 모양이나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분광학 분석에 따르면 물체가 태양으로부터 6,000문 단위 이상 떨어진 경우에도 감지할 수 있는 물 얼음 결정과 함께 여행 초기 단계부터 이례적으로 풍부한 이산화탄소, COE가 나타났습니다. 이 거리는 대부분의 혜성이 비활성 상태로 얼음처럼 어둡게 유지되는 거리입니다. 더욱이 그 구성에 철이 거의 전혀 없다는 사실이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 먼지 입자는 고전적인 혜성의 입자보다 해왕성 넘어 물체에서 발견되는 입자와 더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혜성처럼 보였지만 혜성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기, 엄청난 질량, 빛을 반사하는 방식, 비정형 화학 등 일련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과학자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형성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한 천체물리학자는 이를 모든 의미에서 기록을 깨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전의 성간 방문자보다 더 거대하지만 얼음 바위보다 통제된 비행을 하는 선박을 더 연상시키는 행동을 보입니다. 물론 과학계의 대다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매우 변칙적이긴 하지만 자연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설명할 수 없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을 향해 여행을 계속함에 따라 이론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성간 방문자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3I 애트러스가 혜성 형성의 규칙을 다시 쓴 것일까요? 다음 계시는 영화에 접해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3I 아틀라스의 궤적을 정확하게 그렸을 때 뭔가 불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양계로 들어가는 아틀라스의 진입점은 1977년에 수수께끼의 와우 신호가 감지된 하늘 영역에서 불과 9도였습니다. 72초 동안 지속되는 그 전파 펄스는 궁수자리 별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력하고 깨끗해서 연구원 제리 에머는 그래프에 동그라미를 치고 여백의 와우, 나는